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좀 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자료가 많아서 하나 더 녹음하게 됐습니다. 우선 그 트럼프가 독일뿐 아니라 한국, 일본, 시리아 등에서 그 주둔하는 미군을 복귀시키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알려진 겁니다. 트럼프의 입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재정 균형을 좀 맞춰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 이민 정책에 또 무한대로 그 남미나 이런 데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. 그 보수적인 생각을 국민의 안전이나 뭐 이런 거를 위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리고 특히 그 군대를 운영하려면 얼마나 그 비용이 많이 듭니까?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뭐 로봇들을 이용한다든지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대치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군대를 이용하자, 뭐 유엔군이면 유엔군 뭐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 군대를 이용하자 이런 쪽입니다. 때문에 트럼프 일찌감치 이거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. 그래서 한국에서 일부라도 미군이 미국으로 복귀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적어도.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사안인데요. 라임 자산 운영에 대해서 1.6조 원 날렸군요, 이게. 그런데 이제 금감원이 조용히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그 시각입니다. 왜 금감원이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었을까? 그것은 당연히 그 금감원 팀장이 이 뇌물을 수술했는데 뭐 3,600만 원 뇌물 수술하고 그럽니다.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을 먹고서는 이렇게 그 부정부패를 무마시키는 그런 금감원이 있다면 아주 중벌을 때려야 되죠. 이런 건 금융 문제이기 때문에. 그리고요, 또 하나의 그 부정한 사건이 바로 그 삼성지분 문제인데요. 애시당초에 미국계 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을 7%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. 그런데 이제 합병을 제일모직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엘리엇이 막 반대를 했었던 것이 2015년 6월 달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회의를 소집하고 뭐 그랬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면서 자문을 하길 골드만삭스 그 회장한테 자문까지 청했다고.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의 본사 전문가가 한국으로 아예 들어와서 어떤 대책을 세웠다고 그래요. 뭐 이럴 수도 있겠죠. 그래서 회의에서 나온 대책 7가지가 있었는데 이때 국민연금 주주들을 설득한다 라는 것도 들어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합병 우호 세력을 좀 더 포섭을 해서 삼성물산 자사주를 넘겨가지고 찬성을 유도하자 이런 꼼수도 쓰기로 대책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제일모직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자. 그래서 합병하자. 이런 계획도 들어 있었고 이것이 이제 현실화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 운영본부장을 압박했다는 거예요. 이거는 좀 큰 사건이죠. 왜냐하면 큰 기금을 공기업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사기업 주가 압박을 한 건 이건 중재 아니겠어요? 그리고 증권사들이 합병 지지 보고서를 마구마구 썼대는데 이것은 곧 금융 관련 그런 방송사들 있죠. 거기서도 막 합병을 지지한다 막 이랬겠죠. 삼성이라면 다들 우호적인데. 그리고 주진영 씨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. 하나투자증권 사장 전. 그런데 합병 반대를 했대요, 이분이. 그랬더니 삼성의 장충기가 막 불평을 하는 전화를 했다고 그럽니다.
참 특이한 사건이네요. 어떻게 그 삼성이 이렇게 투자증권사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을까요? 대단한 삼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.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재용 씨는 삼성물산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도 이 합병 작업을 이렇게 진두지휘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자사의 가치를 억지로 떨어뜨려서 제일 그 주가를 부양시켜가지고 합병을 시키는 그런 시나리오죠. 뭐 이런 게 드러났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? 이건 당연한 조작된 그런 거니까 경제사범이죠. 근데 이재용 씨 같이 중요한 인물을 갖다가 또다시 집어넣고 이런 거보다는 벌금을 좀 많이 때렸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세금이 항상 부족한 한국인데 박근혜도 내보내고 그냥 세금 받고, 세금이 아니죠. 그 벌금으로 받고, 최순실한테도 벌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다 벌금으로 하면 어때요? 그게 굉장히 깔끔할 것 같은데요. 벌금을 많이 물리면 되죠. 엄청난 벌금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수 양께서 준 자료에 보니까요. 사실은 그 제주도 신화월드 사건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때 얘기를 못했어요. 뭐냐면 2018년 제주도 신화월드를 짓는데 양쯔우이라는 이 비교적 젊은 이 회장이 지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캄보디아, 뭔가 이렇게 캄보디아라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서 뭔가 하고, 캄보디아 하면은 불법 선거라 부정선거도 했었고 막 그랬잖아요. 어쨌든 캄보디아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 근데 신화월드를 지을 때 중국 자본 1조 7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요. 서귀포시에 있다고 그래요. 그런데 문제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합니다. 수천, 3,694억 원을 5개월 동안 올렸는데 원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회장이 실종되자마자 9월달 매출이 곧바로 30억으로 추락을 한대요. 그런 거. 그리고 그 숙박하는 사람들이 줄고 숙박 요금도 떨어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. 상상 불허하는 그런 곳이죠. 일종의 카지노를 위해서 중국 손님들이 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데 같은데,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위락시설을 짓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, 관광객도 중국 사람이고 돈을 벌어가는 것도 중국 사람인데 과연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느냐, 그런 또 문제가 나오죠.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.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이 그 투자자가 나가면 또 끝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항상 장기 플랜을 세울 수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외국에서 투자한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닌데, 이거 신화월드를 다시 열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요, 그래서 손님은 상당히 없고 그런 어정쩡한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이게 좀 더 짜임새 있게 이렇게 거대하진 않지만 실속 있게 그렇게 했더라면 한국에서 외국 자산 말고 그랬더라면 어떨까. 그리고 제주도라는 아주 특이한 것은 그 상당히 그 안전하잖아요. 일단 휴전선에서도 멀고,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락적인 것이 그 소박한 대로 또 잘 꾸려질 수 있는 곳인데 좀 너무
너무 재미가 없다, 한국적이지 않다, 뭐 이런 것들 있죠. 장기 플랜이 없었다, 오로지 카지노를 돌려서 중국 사람을 불러들이려고 그랬다, 뭐 이런 등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죠. 시간이 좀 남아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, 그것은 뭐냐면 북한의 태도가 갑자기 이제 돌변하고 강성으로 나오고 또 북미 관계가 안 좋은 상태가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런 주기적으로 그런 편이에요.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 선거가 이제 치러진다거나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북한과 미국 간의 사이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고 굉장히 강성입니다. 그것은 뭐냐면 일본 우익 정보가 또 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도성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 이런 식의 그런 숨겨진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북한 문제가 그렇게 이렇게 겉보기로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요. 안녕히 계세요.